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와인 장바구니. 제인이 구매한 와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와! 오늘은 그 유명한 라빈 리커 스토어를 다녀왔어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약간 엄청 큰 주류 백화점?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안에도 에스컬레이터도 되게 잘 돼 있고 정말 장난감 백화점에 온 아이같이 막 와! 막 이러고 뛰어다니고 싶을 만큼 정말 재밌고 신기하고 막 다 사고 싶고 그런 곳이었어요. 아마 단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제가 사온 와인뿐만 아니라 위스키, 맥주, 전통주 막 진짜 모든 걸 다 구매할 수 있는 어른들만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7병이나 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제가 구매한 이유와 가격대 정보 같은 거를 공유 드리려고 해요. 라빈 리커 스토어에서는 최저가 보상이라는 그런 딱지가 있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정말 저렴한 거더라고요. 제인의 최애 와인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지 않는 분들은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품종을 아시게 될 텐데요. 바로 슈냉블랑입니다. 슈냉블랑은 프랑스에서 왔지만 생산량으로 뒤지지 않고 맛도 뒤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남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남아공 슈냉블랑을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구매를 해왔고요. 보셴달 슈냉블랑 2020년 빈티지고 가격대는 2만원 후반대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 망고, 파인애플, 라임 여러 가지의 과실향이 막 난다고 써있는데 제가 또 슈냉블랑의 과실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그 백 레이블에 쓰여있는 딱 테이스팅 노트를 보고 아 이건 사야 돼 하고 구매를 해온 아이고요. 또 남아공이 스텔렌보시 대학교가 또 양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양조 기술을 완벽하게 써놓는데요. 당연히 손수확을 했다 이런 정보부터 20%는 큰 푸드루라고 불리는 엄청 큰 나무 통에다가 발효를 했고 나머지 80%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했고 계속 효모를 저어주면서 크리미한 텍스처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사실 와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와인 메이킹을 자세히 적어주면은 거기에서 나는 향 그리고 맛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로 구매한 거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입니다. 혹시나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최근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딥하게 판 그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아웃 해주세요. 근데 이 도구 포인트는 진짜 워낙 소비뇽 블랑을 너무너무 잘 만드는 와이너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젠시스 로빈슨이라는 영국의 와인 비평가가 있는데 그분이 뉴질랜드 소블 중에 거의 가장 좋아하는 생산자 중에 하나를 꼽는 그 와이너리가 바로 이 도그 포인트거든요. 이 도그 포인트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소비뇽을 배울 때 양조하는 기술이나 이런 테크닉들을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와는 완전 반대로 약간 유럽적인 특징을 강조해서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말보로,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거의 모든 와이너리에서 기계 수확을 하는데요. 이 도그 포인트는 손 수확을 합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수확량도 다른 와이너리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 집중도라고 할까요? 포도의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편이죠. 손수확은 말보로 와이너리에 5%도 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귀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와인을 3만원 후반대에 샀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섹션 94라고 하는 싱글 비냐드 스타일 그리고 배럴을 써서 약간 에이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가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단 도구 포인트 엔트리 레벨을 먹어보고 맛있으면 당연히 섹션 94도 사서 저는 숙성을 해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2019가 2020년보다는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리덕티브하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톤 다운되고 절제미가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당연히 도구 포인트는 뭐 제임스 서클린 93점, 로버트 파커 92점 이렇게 비평가들의 평가도 굉장히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와인이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집어왔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따다! 마셔버렸습니다. 바로 알리고떼 와인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서울숲 와인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던 도맨드 빌렌 부주롱이라고 하는 와인이 정말 맛이 있어서 알리고떼 와인에 정말 좀 정이 가고 그 품종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구매한 와인이고요. 가격대 역시 2만 원대로 너무너무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알리고떼는 좀 약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샤르도네랑 가장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어랑 뭔가 이 와인은 조금 솔티하고 세이버리한 조금은 짭조름한 느낌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느껴지고 필터링 같은 걸 하지 않아가지고 와인의 텍스처가 살짝은 더스티하다고 할까요? 조금 입안에서 조금 뭔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좀 더 입안을 좀 가득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구운 연어 요리나 혹은 연어 뱃살같이 기름기가 많은 그런 스타일의 연어랑 같이 먹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마셔본 와인이라 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와인은 로제 와인인데요. 로제 와인 중에서도 피노누아 100%로 만드는 막사네 로제입니다. 도멘 샤르 오드왕이라고 하는 와이너리고요. 이 마르산의 와인은 로제 와인인데 여러분 가격대가 꽤 비싸요. 4만 원 중반에 구매를 했고요. 이 와인이 그 버건디, 부르고뉴 지역에서도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꼬뜨 도르, 그리고 그 안에서도 꼬뜨드 누이, 그 안에서도 막사네라고 하는 꼬뜨드 누이의 가장 북쪽에 있는 빌라주급 와인이에요. 부르고뉴 와인이 워낙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부르고뉴에서 유일하게 로제로 빌라주급을 만들 수 있는 와인 빌리지가 바로 마르사네고요. 그래서 이 막사네 호제 같은 경우에는 피노누아 100%로 만듭니다. 그만큼 향도 너무 좋고 산도도 막 쨍하고 막 음식이랑 먹었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로제 와인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예쁜 로제 컬러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한 병에 보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햇살 그리고 이 조명 이런 것들에 와인이 손상될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이 로제 와인이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는 와인이겠죠? 이 와인은 대놓고 난 어두운 보틀에 나왔잖아? 나 숙성하는 애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구매한 가장 비싼 와인이 바로 이 로제 와인이거든요. 7만 원 후반대입니다. 되게 비싸죠? 로제 와인 치고 정말 특이한 품종에다가 정말 좋은 포도밭? 정말 특별한 와이너리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로제 와인이지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꼬떼드 프로방스 들어보셨나요? 프로방스의 로제 와인 정말 유명하죠. 그런데 이 와인은 더 특별하게 이 꼬떼드 프로방스는 50년대에 특별한 로제 와인을 생산하는 샤또 도멘드를 크위 클래스로 나눕니다. 요 크리 클래스급은 아마 보르도에서만 보셨잖아요. 뭐 1등급 샤또, 2등급 샤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꼬뜨드 프로방스도 로제 와인에 따라서 그렇게 나눴고요. 당시 23개의 와이너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8개의 와이너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로시본이에요. 발음에 주의하세요. 클로시본. 욕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와인은 굉장히 유명한 유수의 와이너리고요. 이 와인의 이름 역시 퀴베 프레스티지 까홀린입니다. 이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의 딸이 까홀린이고요. 아들이 올리비에예요. 그래서 까홀린은 이 고급 로제 와인을 이렇게 퀴베의 이름으로 쓰였고요. 올리비에는 시라로 만드는 레드 와인
그거에다가 퀴비 올리비에라고 붙였더라고요. 프로방스 로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한 품종으로 만들지 않고 다양한 품종을 블렌딩 하는데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은 그르나슈예요. 하지만 이 와인은 띠브렌 이것도 욕 아니에요. 띠브렌 이 품종이 주가 되는 와인입니다. 진짜 드문 품종이고요. 띠브렌 85%, 그르나슈 10%, 시라 5%가 블렌딩이 된 그런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0년 이상 수령이 넘은 그런 올드바인에서 난 포도를 배럴 에이징하고 리도 스털링하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 와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제 와인 좋아하시면은 로제 와인 끝판왕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바로 이 와인 어떨지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유일한 레드 와인이에요. 라 스피네타 까사노바 키안티 클라시코 리세르바입니다. 이름 진짜 길지 않나요? 라 스피네타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혹시 브리코 꽐리아라고 하면 혹시 나 알아! 하시는 분 있나요? 브리코 꽐리아라고 하는 모스카토 다스티로 정말 유명합니다. 사라코와 더불어서 이제 맛있는 모스카토 다스티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에티까지 추가를 한다면은 이제 모스카토 3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유명한데요. 이 라스피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에몬테에 있는 모스카토 다스티가 아스티 지역이 피에몬테에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투스카니 지역에도 와이너리를 구입해서 바로 이렇게 끼안티 와인이 나올 수 있었고요. 이 와인 역시 최저가 보상제를 하고 있길래 저도 이렇게 딱 구매를 했고 2015년이면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6년이나 됐고 약간 숙성된 맛도 나면서 과실향도 나면서 리제르바급의 정말 맛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구매를 했고요. 또 제가 워낙 레드와인 중에는 산지오베제를 좀 좋아합니다. 산지오베제가 약간 유난히 산도가 높은 그런 약간 거의 화이트 와인급의 산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 품종이다 보니까 또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음식들이랑 먹으면 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끼안티 같은 경우에는 산지오베제의 다른 품종이 블렌딩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100% 산지오베제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워낙 레드 와인 구매 안 하는데 이렇게 레드 와인을 구매하게 만든 그런 와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주정강화입니다. 주정강화 와인 여러분 잘 안 드시죠? 근데 저는 정말 추천 많이 드려요. 이 와인은 특히 만사니아 여기 와인 스펙테이터 92점을 받았다고 스티커까지 붙여놨네요. 225년 전통의 보데가스 히달고라고 하는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와인이고요. 이 와인은 또 바이올로지컬 에이징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데가 쉐리, 이렇게 만사니아, 뱅존 같은 곳이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와인을 이제 숙성을 할 때 나무 통에다가 와인을 꽉 채우는 게 아니라 한 80%만 채워요.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효모막이 생기거든요. 그 막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나오고 이게 조금만 와인에 있는 경우에는 와인이 짜져요. 소금 맛이 나고 짭조름해지고 뭔가 요오드 느낌이 나는 와인이 만들어져서 뭔가 바다 맛이 나는 그런 와인이 되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와인이 바로 이 만사니아예요. 만사니아 같은 경우에는 쉐리나 뱅존 지역보다는 훨씬 더 두껍게 이 호모의 그 필름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두껍게 유지가 되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바다랑 가까워서.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두껍게 유지가 되는 되게 특이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짭조름과 그런 뭔가 플로럴한 느낌, 약간의 뭐라고 하죠? 델리케트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도 옛날에 이거 만사니아 두 번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2만 원대에 팔고 있다니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포트나 오롤로스 같은 다른 주정강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마개를 다시 막아서 한 달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반면에 생물학적인 에이징을 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이트 와인이랑 비슷해서 빨리 마시는 게 더 좋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7개의 와인 장바구니에 담아봤습니다. 빠이!